만약에 유동규 씨가 천화동인 주인이라고 정 변호사가 자술서를 뭐 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 유동규 씨가 주인이라면 저한테 찾아와서 그 돈을 달라고 하지 왜 정 변호사한테 돈을 빌렸겠습니까? 근데 녹취록과 자술서 내용이 상당 부분 겹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두 분은 그렇게 주장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그건 뭐 주장하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김만배 씨 얘기인데요. 근데 이수문 변호사님, 앞서 뭐 송 국장님이 그걸 알면 여기 있겠냐고 말씀하셨잖아요. 1호. 근데 저희는 좀 좁혀 가야죠. 유동규 전 본부장 거냐 아니면 김만배 씨 거냐. 그런데 녹취록에 보면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 아닌 것을 다들 알지 않느냐. 절반은 그분 것이다. 절반, 그분. 여기서 지칭하는 그분은 또 누굽니까? 그래서 뭐 그게 유동규 씨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고 또는 저런 말들이 일부러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부분을 줄여주기 위해서 나는 절반을 다른 사람 줘야 되니까 너희들이 추가적인 부담을 해라. 이런 차원에서 또 이렇게 거짓말로 내세웠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자기 것이다. 또 정회계사나 정 변호사 같은 경우는 뭐 유동규 씨 거다. 또는 좀 뭐 절반만 유동규 씨 거라고 했다가 또 다 이게 유동규 씨 거다. 이렇게 말이 자꾸 바뀌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 신빙성에 대한 조사는 검찰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 녹취록도 19개를 제출했습니다만 실은 2년 동안 녹취를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실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아하. 그렇다고 한다면 그 숨겨진 녹취록도 검찰에 찾아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녹취록에 집중하기보다는 녹취록상의 어떤 관련자들과의 관련성을 보면서 또한 자금 흐름을 보면서 사실관계를 좁혀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상대방에게 자신의 형사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서로 간의 거짓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거짓말 속에서 진실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도 이걸 이렇게 본인들의 진술과 녹취록 내용을 하나씩 비교하면서 퍼즐을 좀 맞춰보고 있겠죠. 근데 구자공채전 결국은 오늘 김만배 씨가 했던 여러 가지 얘기를 종합해 봤을 때 녹취록, 그러니까 뭐 자술서든 정영학 씨가 냈다는 녹취록이든 이 신빙성을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좀 많이 집중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 본인이 실소유주라고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지금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그분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를 가지고 더 큰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이 실소유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실소유주 논란을 좀 잠재워야 되겠다. 이제 이런 그 어떤 뭐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고 간 것으로 보이고요. 뭐 실제로 김만배 씨 소유일 가능성도 있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검찰 수사 과정을 통해서 서로 다른 부분을 누가 어떤 이유로 이 남에게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가, 이것을 퍼즐을 맞춰 나가는 이 과정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그 돈의 쓰임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쓰였는가, 그렇겠죠. 왜 쓰였는가, 그 이유를 이제 그 밝혀낸다라면 실소유주는 자연스럽게 그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천화동인 1호의 진짜 주인은 누구냐, 이 얘기 말고도 사실 김만배 씨는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이재명 지사의 대법원 무죄 판결을 청탁했다는 세간의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 오늘 이거에 대해서 답을 했는데요. 그 영상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동양 선배신데 다른 부분을 인수하기 위해서 많은 자문을 드렸었어요. 여러분이 염려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이 사법부가 그렇게 세간의 포사가들이 추측하고 또 짜깁기 하는 생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재판 이런 얘기는 얼토당토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야당의 주장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 선고 전후로 해서 김만배 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 집무실을 한 8번 정도 찾았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얼토당토하는 얘기라고 오늘 딱 잘라서 김만배 씨가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일단 저거는 야당의 주장이 아니라 대법원에서 제출한 출입 기록에 따르면 8차례 방문했다는 겁니다. 팩트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저 김만배 씨가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였냐면 제가 이제 다른 부분을 인수하기 위해서 많은 자문을 구했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권순일 전 대법관을 기자로 만나느냐 아니면 화천대유 대주주로 만나느냐, 바로 그 부분이에요. 권순일 전 대법관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자기가 화천대유 이제 거의 맛없져 가는 그런 국면이니까 다른 거 인수하기 위해서 이 양반하고 논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권순일 대법관이 이 부동산 뭐 이게 자문하는 컨설턴트입니까?
아니 왜 그 사람하고 그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또 이 양반하고 이야기했다는 게 뭐냐면 이 지금 김만배 씨는 자기가 하고 있는 화천대유가 이재명 지사의 무죄와 유죄에 따라서 굉장히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당시 권순일 재판관은 이재명 지사의 파기환송심과 관련해서 이 본인이 직접 화천대유 문제가 여기 걸려 있어요, 당시에. 예. 왜냐하면 5천억 원을 미리 확보했다라는 문제가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1, 2심에 거쳐서 상고심에서 이게 지금 기소 이유에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 5천억 확보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자, 그러면 그 당사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 김만배 씨란 말입니다. 즉 당사자를 만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그 이야기가 안 오고 갔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가 가장 뜨거운 이슈였는데 당연히 그 문제에 대해서 물었지 않을까라는 의문 하나. 두 번째는 왜 권순일 전 대법관, 현직 대법관과 이 기자 신분이 있는 이 김만배 씨가 무슨 사업을 논의합니까? 이거는 이상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 대법관이 무슨 사업에 대해서 자문할 게 있어요? 그리고 웃긴 건 뭐냐면 바로 끝나자마자 대법관 임기 끝나자마자 화천대유 고문으로 갔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면 두 사람 간의 대화가 도대체 무슨 내용이었을까? 합리적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 국장님, 정리를 해보면 앞으로 뭐 대선 레이스가 펼쳐지겠지만 이재명 지사에게는 이 재판 거래 의혹이 뭔가 더 직관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의혹이 아닌가 싶은데 오늘 어쨌든 김만배 씨를 딱 잘라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 부분은 딱 부러지게 밝히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뭐 실제로 이제 김만배 씨가 권 전 대법관을 8차례 만나고 그 과정에서 오늘 뭐 인수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만났다, 동양 선배기 때문에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부분도 좀 여러 가지 사업적인 관계로 만났구나 이렇게 이제 추측하는 것은 뭐 당연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동안에 이제 김만배 씨가 해명하는 과정에서 뭐 대법원 이발소를 가기 위해서 갔었다 등등 이런 식의 해명을 했던 것 그런 부분들도 뭔가 석연치가 않다. 어쨌든 대법관의 허락을 받아야 출입이 가능한데 이런 등등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이 뭔가 좀 이 석연치 않은 그런 8차례 만남이었다라고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럼 두 사람의 만남에서 재판과 관련된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라는 부분을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어떤 논거나 근거가 있겠는가? 그건 참 어려울 것이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 김만배 씨 어떤 핸드폰 같은 거, 포렌식 같은 것을 해서 거기서 그런 게 나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냥 뭔가 의혹 정도 수준을 더 나아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뭐 그런 사안이 아닐까 싶고요. 여하튼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이 행동은 상당히 좀 부적절하다. 대법관으로 있으면서 지금 김만배 씨 해명대로 해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그만두고 나서 화천대유에 가는 그런 과정도 상당히 좀 부적절한 모습이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오늘 오전에 검찰에 나와서 지금도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얘기 살펴봤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화천대유와 관련 있는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바로 만나볼까요?